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2002년 월드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한국 축구는 2002년 월드컵 전후로 완벽하게 갈립니다. 완벽하게. 전혀 다른 팀이 돼요. 이런 거 나 처음 보거든, 이런 데이터? 이거 스스로 생각해 본 거야? 이걸 이렇게 와, 이 형 좀 이상한 게 있다. 부보지하고 좀 다른 결이네. 이게 뭐야? 이게 이건, 지금 잠깐만, 이거는 부보지도 이 정도의 숫자를 나열하진 않아. 이건 모스부호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숫자야? 이게 포메이션도 아니고? 이게 사람 이미지도 중요하고 표현도 중요한 게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리고, 내가 똑같은 말을 하면은 안 된다 소리네 저 새끼, 이렇게 들리네. 괜찮아요, 나카무라 씨. 뭐 나라 팔아먹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오늘 레드잼이 뭡니까?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싸웠나, 숫자를 갖고 살짝 간단하게 뒤돌아보고, 우리의 기억에서는 최초의 해외 원정 월드컵 16강을 이뤄낸 2010년 팀과 요번 월드컵 대표팀 면면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뭐 원정에서 16강 이상을 갔던 유일한 월드컵이 남아공. 그렇죠. 그때와 지금 비교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대단한 숫자가 나오지는 않아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숫자를 말씀드릴 거고, 거기에 이제 이 저만의 깊이 있는 통찰력 뭐 이런 걸로 이제. 뭐라고요? 아까 어느 분이 뭐 숫자면 부버진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사실 그 생각했거든. 부보지용인데. 아니요, 저도 숫자 한 숫자 합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 숫자 굉장히 크잖아요. 일단 폰트가 엄청 크잖아요. 느낌이 진짜 딱 부보지야. 이런 건 이제 부보지 하면서 막 좋아하거든. 아 진짜? 보세요, 2012 위에 있어요, 막 이런 거. 여기 보세요, 숫자가 크죠. 저는 크다고.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크게 안 하잖아. 그런데도 아주 시원시원하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2002년은 제외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네, 월드컵은. 우리나라에서도 열렸고, 평균값을 내는데 그 2002년의 숫자들을 쓰기에는 왜곡이 너무 많이 돼. 왜곡이, 그러니까 너무 왜곡이 튀지. 돼요. 예. 수치가 너무 튄다는 표현을 쓰는데 너무 튀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2002년을 빼고 나머지 월드컵 대회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2002년 월드컵 7경기까지 합치면 34전인데 그거 빼면 이제 27전 중에 우리가 3승을 했다. 그밖에 안 돼?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저렇게 딱 놓고 보니까 농담처럼 야 우리가 언제부터 월드컵 나가서 16강 했냐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1승 거두기도 쉽지 않은 팀이다. 난 이제 이렇게 그 계산할 생각을 한 적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통산하면은 당연히 뭐 2002년이 껴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홈이었으니까 빼면 우리가 이제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처음 진출했고 1986년 멕시코부터 연속 진출인데 그 많은 10번이 넘잖아요. 그걸 다 합쳐가지고 물론 이제 2002년 월드컵 빼면 3승밖에 안 돼? 3승이죠. 그리고 이제 27경기 중에 무실점이 3경기. 27경기 중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어찌 보면 16강을 참 맞아요. 쉽게 얘기하는. 맞아. 그러면은 이 3승 중에 우리가 어쨌든 안전하게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가려면 뭐 2승 아니야? 2승 안전하게 가려면. 뭐 1승. 네. 최소 1승 1무. 1승 1무. 아니면 뭐 2승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했던 3승 중에 절반 이상은 해야. 맞아. 그래? 이러니까 진짜 이 형 확 그 월드컵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기대치를 더 낮추네. 그리고 저 최다 득점 최소 실점은 한 대회에 나가서 골을 가장 많이 넣었던 골은 우리가 6골을 넣었던 대회가 있었다. 한 번에.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2010년 남아공. 남아공 때 6골. 남아공 때 6골이고, 되게 재미있게도 누구나 다 망했어, 실패했어라고 생각하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가 최소 실점이었다, 역대. 3경기를 해서 3골밖에 안 먹었어. 독일전이 무실점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되게 좀 의외예요. 생각해보면 뭐 물론 가장 최근 월드컵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때 뭐 장현수라든가 김민우라든가 이제 좀 실수를 했던 선수들이 그때 어떤 이 비난 세례를 받았는지, 그리고 뭐 김민우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계속 뭐 끝까지 잘 했지만, 장현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계기도 있었지만 사실상 그 이후로 이제 완전히 한국 축구계에서는 모습을 감췄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수비 제일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을 도전사를 놓고 보면 네. 지난 러시아 월드컵이 야 근데 이렇게 뭔가 숫자로 표현해 버리니까 반박도 불가하고 이거밖에 안 됐어?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2002년을 제외하고 2002년 전 월드컵하고 2002년 이후 월드컵하고 평균값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요거는 대회당 승리, 대회당 무승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2002년 월드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한국 축구는 2002년 월드컵 전후로 완벽하게 갈립니다. 완벽하게. 전혀 다른 팀이 돼요. 뭐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유럽파 선수. 한 번 대회 나갈 때마다 우리 팀에 유럽파가 몇 명 있었나. 보면- 그때 당시에 그쵸. 당시 그때 시점의 그때 현역. 당시. 어허. 보면은 프랑스 월드컵까지는 우리 팀 전체 20명 더 넘는 선수단 중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였어요. 0.8명이니까 0.8명이니까. 그런데 그게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지금까지 합치면은 6.5명으로 늘죠. 사실상 유럽파는 선발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발 11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다. 유럽파가? 평균적으로. 이런 거 나 처음 보거든 이런 데이터. 이거 스스로 생각해 본 거야? 뭐 그렇죠. 근데 뭐 이 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저건 그냥 이렇게 세 보면 되는 아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방법이야 뭐양이 약간 노력 시간 투자하면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와 이 형 좀 이상한 게 있다. 부보자하고 좀 다른 결이네. 그러니까 완전히 2002년이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는 그렇죠. 이만큼 다르다. 네, 전혀 유럽파의 달라졌죠.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위에서 보면 한 대회 나가서 우리가 승리를 0.75승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6, 10, 14, 18 4개 대회 나가서 우리가 3승했거든. 그러니까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한 대회에 1승도 채 그쵸. 못한 거네. 네. 1승 가까이만 한 거네. 1승 가까이 한다. 그치, 1승에 가까이 근접했다. 한다. 그리고 뭐 무승부 패배는 넘기고 이제 득점은 지금 나가면은 최소한 3골 이상은 넣는다. 4골 가까이 넣는다. 한 대회에. 한 대회 전체 다 통해서.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실점은 지금까지는 평균적으로 5골 이상 먹었다. 물론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만 근데 저 그렇죠. 과거는 그 54년 스위스 그렇죠. 월드컵에 푸스카스한테 두들겨 맞은 게 있어서 헝가리 네. 터키에게 막 7골 9골을 내줘가지고 저럴 거고 여전히 수비에 대한 건 왜냐하면 월드컵은 상대가 세거든. 그리고 뭐 무실점 경기 할 확률은 한 대회에서 이제 반 정도 되고 16강 진출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4개 대회 중에 한 번 올라갔으니까 이제 25%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16강 못 가면은 벤투호를 실패라고 규정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겠지. 그리고 아마 벤투는 더 이상 우리나라 못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25%밖에 안 되는 나라였어요. 너무 이게 현실을 이렇게 머릿속에 푹 집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다 아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 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많은 월드컵을 출전했지만 단 1승도 하지 못했어요. 단 1승도. 2002년 때 처음 이겨본 거예요.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이터가 근데 여하튼 근데 이걸 보니까 뭐 2002년이 참 이래서 우리에게 중요했구나도 생각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이 월드컵에서 1승이나 16강을 너무 그냥 맞아. 쉽게 얘기해 맞아요.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놓고 보면 특히나 언론에서 너무 관성적으로 그치 말하고, 말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껴요. 그래서 16강을 못 가면 완전한 실패라고 규정짓지만 그렇죠. 우리가 언제 뭐 갔다고 이렇게 얘기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흐뭇했던 기억이 2010년이잖아요. 그래서 2010년 엔트리하고 지금 카메룬 평가전 엔트리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핑크색은 유럽파, 검은색은 한국 혹은 아시아. 고 지금 네모 박스를 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1대1로 비교를 해서 얘가 낫다. 라는 거를 이제 네모칸으로 한번 해봤어요. 뭐 근데 여기서 그렇게 크게 의견이 갈릴 거는 없죠. 2010년 남아공의 그리스면 첫 경기 상대였군요. 그렇죠. 첫 경기. 그때 우리가 최전방이 박주영, 이선희 염기훈, 박지성, 이청용, 김정우, 기성용, 이영표, 이정수, 조용형, 차두리, 정성용. 이고 지난번 마지막 평가전이죠. 손흥민을 톱으로 놓고 황희찬, 작은정우영, 이재성, 손준호, 황인범, 김진수, 권경원, 김민재, 김문환, 김승규 이렇게 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저 핑크는 유럽파들이고 네모를 쓴 거는 동일 포지션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박지성과 정우영을 비교했을 때 박지성이 위고, 그렇죠. 이재성과 이청용을 비교했을 때 이청용이 위고, 박주영과 손흥민을 비교했을 때 그렇죠. 손흥민이 위고 이런 뜻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형은 지금 남아공의 그리스 경기의 멤버들이 카메룬 멤버들보다는 더 세다는 거가 더 많네. 맞다라고 생각. 최소한 6대 5로 가운데는 안정적이다. 훨씬 저 멤버가 가운데. 남아공 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앞뒤로 이제 이렇게 좀 돼 있고, 근데 사실 뒤라는 것도 김민재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압도적으로 앞이 창 끝이 굉장히 날카로워진 거고, 그 전에는 이 창대가 굉장히 튼튼했던 거죠. 아하,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손흥민과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위아래가 뾰족한 거고, 그렇죠. 이때는 그 창을 연결해주는 가운데가 아주 그렇죠. 묵직했던 거고. 지금 많은 분들이 와 2010년도도 개 좋았네 막 이렇게 하는데 2010년 멤버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이때 그리고 쌍용 같은 경우 이청용, 기성용 뭐 그냥 진짜 날아다닐 때고, 맞아요. 뭐 박지성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차두리도 있고 이영표도 있고. 우리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섞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섞으면은 8강. 와 지금 섞으면 대박이네. 손흥민 있고 박지성 아래서 있고 기성용 미들에서 해주고 김민재 해주고 참 섞으면 섞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양쪽 풀백은 많이 무게감이 떨어지죠. 지금 팀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팀이 떨어지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때 그래서 이영표, 이정수, 조용영, 차두리 라인이 수비를 잘했나? 못했어요. 못했어요. 특히 우리가 아르헨티나 그렇죠. 상대하잖아. 근데 아르헨티나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예. 차두리는 뭐 차두리가 수비 잘한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파괴력이 있었지. 그렇죠. 그 피지컬적인 능력과 네. 속도가 파괴력이 있었죠. 그리고 삼선 같은 경우에는 뭐 저때는 기성용이 있었으니까. 맞아. 뭐 저거는 뭐 네. 반박 불가 기성용이고, 이선은 이제 박지성 있네. 이청용도 있네. 뭐 이렇게 돼 있고. 하여튼 요런 상황이었다. 그래가지고 정말 비약하자면 지금 우리 현 대표팀의 약한 고리는 어딘가라고 하면은 이제 삼선하고 양쪽 풀백. 그렇죠. 저희가 뭐. 살짝 아쉽다. 그래도 약간 좀 순화해서 방송이시라고 살짝 아쉽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랑 그냥 밥 먹거나 맥주 한잔 하면 형 말투가 있는데, 근데 형 약간 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뭐 그 카타르의 전망을 그닥 밝게 보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2010년만 유일하게 희망을 가졌었고, 진짜로 나머지는 희망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왜 이렇게 우울해 사람? 2006년에도 희망을 가졌구나. 그때 2002년 팀이 살아 있었으니까. 그치. 이건 그리고 뭡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상대팀 피파 랭킹이 어떻게 되나 그런 거를 뭐 살짝 비교를 해봤는데, 큰 의미를 뽑아내기는 어려워요. 피파 랭킹이라는 게 객관성이 정확한 얼마나 정교한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그닥 정교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지금 가나다. 역시 가나다. 근데 요즘 곳곳에서 전망이나 분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가나를 깔고 가더라.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가나가 이렇게 뭐 강한 팀은 아닌 건 맞는데 너무 깔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욱욱 올라오는 게 뭐냐면, 브라질 때도 알제리 깔고 가다 큰일 났는데.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 맞아요. 그러냐면, 알제리는 야 무슨 알제리 자꾸 얘기를 해. 야 러시아만 하면 우리랑 끝나. 맞아. 그래서 알제리를 깔았는데, 그러니까 알제리가 완전 다른 식으로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해버린 건데 너무 그러니까 쉽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가나가 쉬운 상대라는 게 월드컵에서 만날 수 있는 상대 중에 비교적 쉬운 상대라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봐야 돼. 그런 거야. 우리 솔직히 보자고. 우리가 가나를 깔고 가는 것처럼 같은 조에 있는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는 우리를 깔고 갈 거야. 그럼요. 진짜 우리를 깔고 갈 거라고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자고. 쟤네들도 우리를 깔고 가. 야 여기는 일단 1승 상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우리가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된다. 네. 어쨌든 뭐 양쪽 모두 어쩔 수 없이 톱시드는 이제 괴물들이 있어요. 있는 팀이라서 저기는 뭐 물론 패배를 인정하고 경기 전부터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저기는 조금 덜 두들겨 맞는 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그 다음이. 그래서 그리스는 16위예요. 근데 저때 그리스가 대부분 다 국내파였어. 맞아. 대부분 맞아. 다 국내파여서 경기를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 친구들이 잘 하는데 국제 경험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미스가 많았어. 그래, 그래서 우리 네. 골들이 보면 그리스가 뒤에서 볼 돌리다가 그 끊겨가지고 맞아요. 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았다고. 이번에 만나는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험 부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팀이고, 그다음에 나이지리아도 굉장히 잘했지만 나이지리아는 저 때 이제 느낌이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나왔구나 이놈들이. 진짜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경기력이 여기 되게 좋은 엉망. 형 있었잖아. 야쿠브라고 아주 좋은 형. 몸값이 이 뒤에 슬라이드가 이제 각 선수들의 당시의 마켓 밸류 그거를 한번 톱 10을 쭉 뽑아본 게 있는데 그거 보면은 절대 나쁘지 않거든. 그런데도 어쨌든 좀 팀적으로는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대한민국은 뭐 2010년에는 수비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특히 뭐 아르헨티나한테 그렇죠. 완전히 아르헨티나 뭐 완전 먹고 발렸죠. 나이지리아한테 2골 먹고 그다음에 뭐냐 위에 올라가서 또 2골 먹고 그래가지고 수비가 굉장히 골을 많이 허용을 했는데 그야말로 저 때는 양박쌍용으로 그냥 그거를 맞아. 어떻게든지 만회를 했어. 맞아 진짜. 응, 예. 응. 이 악물고 진짜 진짜로. 넉살 잡고 하드 캐리했죠 진짜. 지금 그럼 과연 우리가 뭐 수비가 불안하다고 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손흥민, 뭐 황희찬, 이재성, 뭐 그것도 가운데 뭐 정우영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친구들이 어떻게든지 그렇게 메워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 예. 그리고 여전히 이제 아쉬운 거는 뭐 약팀에 비일 수도 있지만 베스트 멤버하고 벤치하고 기량 차이가 너무 커요. 우리 지금 현재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지금 잠깐만 이거는 부버지도 이 정도의 숫자를 아니, 나열하진 아니, 않아. 아니. 이건 모스부호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숫자야? 이게 포메이션도 아니고? 이게 트랜스퍼 마크트에 나오는 당시의 마켓 밸류예요. 실제 이적료가 아니야. 당시의 마켓 밸류예요. 이적 시장 그냥 그 트랜스퍼 마케트에서 얼마 선수를 평가하고 있냐? 예, 당시에. 그리고 단위는 100만 유로. 맨 위에 아르헨티나 80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그러니까 80 밀리언 유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8천만 유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몸값 비싼 걸로 10명을 한번 뽑아본 거야. 아 위에부터 위에서부터 쭉. 저 그럼 8천만 유로는 그때 메시였어? 메시였겠죠. 메시였겠지. 뭐 메시, 아구에로, 메시, 아구에로, 이과인, 테베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야. 그리고 뭐 대한민국은 예를 들어서 1,150만 유로였다. 뭐 누구겠어? 뻔하지. 박지성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월드컵에서 전력 차이는 이 몸값이 비싼 애들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왜냐? 쟤네는 어느 팀이든지 잘해. 저기 있는 애들은. 결국 문제가 터지는 거는 이 밑에 애들이다. 문제가 발생하는 건.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이 싸워가지고 누가 끊어지나 약한 고리가 제일 먼저 끊어지거든. 그렇지, 네. 그렇죠.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지. 그렇죠. 그래서 톱 10에서 하위 3명의 몸값을 제가 핑크색으로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아하. 이렇게 차이가 난다. 잘하는 애들 몸값 차이는 의미가 없어. 별로. 쟤네는 누구나 잘해. 근데 못하는 애들의 몸값 차이는 극명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차이다. 라고 해서 보면은 항상 제일 톱시드 팀하고 우리 팀하고 저때 대회하고 지금 대회하고 비교하면은 몸값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더 나는 거지. 포르투갈하고 대한민국 보면은 차이가. 아 그러네. 2010년에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이 마지막이 10배 차네. 그렇죠. 근데 지금 포르투갈하고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몇 배야 저거? 30배? 25배? 20몇 배 20몇 배? 차이 아니 근데 왜 이런 거 분석해? 왜 이걸 왜 비교해? 아 나 이 형 좀 부버지하고 다른 약간 공포스러움이 있네. 아 이거를 조사하고 이거를 분석한 건 나 되게 좋았는데 나도 저거 동의해 푸르님. 근데 어디가? 표 정리가 너무 난잡해. 그래 이건 인정. 이게 여러분들 90년대 학번들이 그러니까 이런 뭔가 뭐 이렇게 PPT 이런 걸 잘 못해. 예쁘게 하는 걸. 사실 저거 뭐 칸으로 쭉 나눠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어저께 새벽에 너무 졸려가지고 이거 진짜 그냥 로또 모르는 것처럼 이게 쭉 나열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뒤에 핑크색 숫자만 보면 돼요. 핑크색 숫자만. 이게 그러면 12년 전이었던 남아공 때보다 더 벌어지네. 더 벌어져요. 더 벌어지네. 네. 사실 위에는 차이가 없네. 없어요. 우리도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김민재가 있고 그러니까 특히 손흥민 때문에 포르투갈, 우루과이, 대한민국이 맨 1번은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 똑같네.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는데 뒤에가 확 차이 나는구나. 그렇죠. 야 이렇게 분석할
여러분들 이런 표 봤어요? 난 진짜 이런 표 처음 보는데. 나는 그 월드컵이건 아니면 뭐 프로리그건 팀을 분석할 때 이렇게 분석하는 건 처음 봤는데. 약간 선수층이 좀 얇다 아니면 잘하는 선수와 조금 그러지 못한 선수의 차이가 좀 크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게 부닥쳤을 경우는 실제로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이게 결과의 희비를 나눌 공산이 그렇죠. 있다. 네. 이거는 사실 지금 10명이었기 때문에 로테이션 자원도 아닌 거잖아. 그렇죠. 만약에 11명을 넘어가면 이제 뭐 여기 이제 교체 자원이나 로테이션 자원이 그것도 아닌데 주전 베스트 11에 좀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보면은 나름대로 또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그리스, 나이지리아 보면 비슷해. 그리고 큰 차이가 2022년 우루과이, 가나 보면 또 비슷해. 그러네. 둘이. 이렇게 근데 자꾸 형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아니야. 몰아가는 것 같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거 보니까 지금 잠깐 들어도 이거 안 돼. 아니야. 아까 2010년 남아공하고 이번 명단도 비교하면서 이쪽 네모가 더 많았거든. 6대 5로. 이것도 그렇고 자기의 생각인 16강 못 가를 지금 아니야, 보여주려고 아니야. 그 유리한 데이터들만 가져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거지.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이제 박지성하고 손흥민을 비교해 봤어요. 아하. 박지성은 참고적으로 뭐 2010년 기준이 아니고 이제 토탈 2010년 월드컵 나가고 11년 아시안컵까지 나갔는데 그거까지 다 합쳐서 이제 다 한 합쳐서? 거고 손흥민도 뭐 지금 오늘 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A매치 100경기 뛰었고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골을 넣고 월드컵도 이제 세 번째 나가는 거고 월드컵 기록도 뭐 비슷해요. 박지성은 이제 2002년이 있어서 경기 수가 확 늘어났는데 손흥민도 이제 월드컵 출전 수가 좀 두 자릿수를 채우면은 참 좋겠어요. 좋겠는데 어쨌든 저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 월드컵 역사에서 최다골이 공동 1위입니다. 3골씩인데 박지성, 손흥민, 안정환.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손흥민이 이번에 골을 추가하게 되면 단독 1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노린 것 같네. 뭐 여러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제 기준은 저는 박지성이 더 위에요. 왜요? 타이틀이 있잖아. 타이틀이 있어서. 근데 사실 뭐 둘이 포지션도 좀 다른 것도 좀 있고. 그렇죠. 예, 네. 예. 저는 뭐 손흥민이 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량의 위아래를 따지면은 손흥민이 위일 수도 있고 뭐 득점 이런 거 따지면 당연히 위고 그런데 뭐 마지막 그거를 정점을 찍어주는 게 타이틀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아쉽죠. 박지성은 프리미어리그 4번 우승했지, 에레디비지에 네덜란드에서 2번 우승했지, 심지어 일본에서도 우승했어. 맞아. 일본에서도 우승을 FA컵 했어요. 우승하고 넘어왔지. 자기가 뛰어봤던 프로리그 국가에서 다 우승했어요. 아 그러네. 박지성은 팀 전체를 끌어가는 팀 플레이어의 전형이에요. 그 박지성 시대를 기억하신 분들은 박지성이 있는 대표팀과 없는 대표팀이 어떻게 에너지 레벨이 달랐는지 기억할 거야. 예. 그다음에 손흥민은 그 말 그대로 자기가 스코어러잖아. 골을 넣어서 경기를 끝내버리는 유형이야. 자기의 개인 능력으로 폭발시켜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개인 능력으로 경기를 끝내는 유형이고 박지성은 그 전체적인 팀 플레이어로서 팀의 에너지를 확 끌어버린 선수죠. 근데 여하튼 뭐 두 선수가 함께 뛰고 민재도 뛰고 강인이도 뛰고 막 다 뛰고 참 좋은데. 그러면 좋을 텐데 진짜. 그게 한 시대로 다 모이지가 않아요. 이런 재능들이. 그래서 요건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관전 포인트예요. 네, 관전 포인트인데 이 두 개 비교에 대한 아니면 카타르 월드컵? 비교에 대한 정리이자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관전 포인트인데 하나는 이제 2010년과 2022년을 비교를 하자면 박지성의 리더십과 손흥민의 존재감이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성의 리더십은 내향적이야. 박지성의 영향력은 우리 팀 안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딱 팀을 단단하게 만들어. 근데 손흥민의 존재감은 이 팀을 아우르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골을 넣건 그렇지, 끝내버리지. 혹은 자기가. 수비수를 다 자기 쪽으로 끌어와가지고 친구한테 볼을 그 득점 기회를 만들어 주던. 그래서 외향적이야 이 친구의 영향력은. 그런 차이가 있다 지금. 오, 야, 박지성과 손흥민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아까 뭐라고요? 박지성은 에너지를 어떻게? 내향적? 내향적이지. 내향적. 내외.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그 손박대전 뭐 아니면 뭐 손차박 그래가지고 그 싸움만 붙여서 그래. 둘 다 어떤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고.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꼰대스러운 조언을 드리자면 만약에 손흥민이 이번 월드컵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우리가 16강에 못 나간다 하더라도 손흥민의 역할이 물론 골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외에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손흥민 말고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 그 역할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270분 동안 손흥민은 분명히 270분 내내 공격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냥 있기만 해도 돕는 거야. 손흥민은. 근데 270분이 이제 세 경기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모든 말이 하나를 향하고 있어. 360분. 세 경기하고 끝난다야. 이게 계속 16강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말이 지금 하나를 향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야. 나 들으면서도 왜 하필이면 270분이지? 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아까 말씀드린 약한 골이에요. 2010년 때는 센터백이 약한 골이었고 2022년 월드컵에서는 좌우 풀백이 약한 골이다. 얼마나 버텨주는가. 우리의 지금으로선 풀백이. 그렇죠. 얘네가 얼마나 버텨줄까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있다. 엄청나게 기대를 뛰어넘는 활약을 할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버텨줄까. 안 끊기고 이렇게 꽉 안 끊기고 있다가 딱 끊기는 순간 골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엔 우린 골을 세트피스로 넣던 아니면은 숏브레이크로 넣는다. 숏브레이크라 하면 이제 상대 진영에서 상대 실수를 따먹어서 거기서 바로 그냥 들어가는 짧은 역습. 숏브레이크라고 하는데 뭐 숏 카운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 둘 중에 하나다. 우리 골 들어가는 건 잘 생각해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월드컵에서 우승을 노리는 팀이 아닌 나머지 팀들, 대다수의 팀들은 오픈 플레이로 골 넣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딱딱딱 완전한 준비된 전술로 정말 체계적으로 와 저런 팀골을 넣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4팀 정도. 맞아. 4팀 5팀 그 정도밖에 안 돼. 정말 이게 아주 남미와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팀들이 골을 그렇게 넣는 거지. 나머지 팀들은 정말 90분 동안 열심히 뛰어서 한두 번의 기회에서 뭔가를 넣어버리는 맞아. 개인의 능력으로. 이런 게 대다수죠. 폴란드도 레반도프스키도 그게 안 되잖아. 팀 플레이가 안 돼가지고 지난번 경기에도 그렇게 경기를 하는데. 그래서 2010년 때도 뭐 이종수 2골 넣었는데 둘 다 세트피스였고 박주영 프리킥 넣으로 넣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청용하고 박지성이 넣은 거는 혼자 거기 가 있다가 뺏어가지고 혼자 넣고. 저게 뭐 숏브레이크나 숏카운트 같은 느낌이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는 왜 이렇게 뭐 오픈 플레이에서 골을 못 넣냐, 우리 왜 슈팅 하나 제대로 못하냐. 어찌 보면 그거 당연하다. 너무 욕하지 말자.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다 그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사람의 기대치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진 않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처음에 맛있는 거를 못 먹을 땐 모르겠는데 맛있는 걸 먹어버리면 안 내려오기가 참 어렵거든. 그렇죠. 이미 2002년 기억도 강하고 그다음에 뭐 16강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억이 중고가 돼버린 거야. 그게 중고로 잘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이 지금 오늘 데이터 되게 많이 가져왔잖아. 아니 2002년 빼면 우리 모든 월드컵 다 합쳐가지고 3번 이겼어요. 1954년부터 출발됐었던 반세기를 넘는 월드컵 역사에서 2002년 빼면 3번 이겼는데 그런 건 기억하지 않아. 그렇죠. 4강을 기억하고 16강을 기억하고 우리 김민재 있는데 우리 손흥민 있는데 맞아. 이렇게 되거든. 이게 그거는 잘못된 것도 아니야. 그냥 중거가 그렇게 설정돼 버린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 뭐야 세트피스 여태까지 뭘 마지막에 물타려고 그래. 세트피스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에겐 이제 손흥민이라는 또 굉장히 감각 좋은 프리키커가 있으니까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최소한 우리가 최소한 세트피스로 2골은 넣겠지라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은. 아니 솔직히 진짜 형은 안 된다는 거잖아. 안 될 확률이 더 높다. 높다. 안 될 확률이 더 높다. 이- 그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당신의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저도 가나를 깔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제리 트라우마가 너무 커. 나는 진짜로 나도 그랬어요. 경기 시작 개시 휘슬 울리기 전까지 나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 진짜. 우리 K 드라마니아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2년 때 4강 갈 줄 아셨나요? 아, 너무 진지하셨어. 4강 갈 줄 당연히 몰랐고요.
근데 수많은 완벽한 조건들이 다 갖춰졌었죠 그때. 그리고 2002년 4강을 제가 데이터에서 뺀 이유 중에 아주 작은 게 우리는 그때처럼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망하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훈련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력이 못 나와. 아 지금 이 질문을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죠. 사실 확률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는 다 확률이니 뭐 확률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절반으로 놓고 보자면 절반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16강 갈 확률은 절반이 안 된다고 봐. 그게 좀 더 솔직한 거 아닌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아 이게 사람 이미지도 중요하고 표현도 중요한 게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리고 내가 똑같은 말을 하면은 안 된다 소리네 저 새끼 이렇게 들리네. 괜찮아요 낙가무라 씨. 뭐 나라 팔아먹는 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하지만 적은 확률도 확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60대 40이면 아니 우리가 올라가지 못할 확률은 40이다. 근데 40이 0은 아니잖아. 그렇죠. 적은 확률이지만 확률은 살아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정말 진짜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말자. 만약에 안 우리가 돼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 그리고 누군가에게 모든 잘못을 씌워가지고 선수를 진짜 조져버리는 선수의 국가대표 생활을 조져버리는 그런 것 좀 하지 말자 우리. 아 근데 진짜 맞는 그런 얘기인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벤투랑 뭐 최근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뭘 싹 깔아놓는 것 같은데 아니 만났네. 벤투랑 밥 먹었네. 제발 이번 월드컵에선 누군가 또 실수하겠지. 누군가 또 분명히 실수할 거예요. 너무 욕하지 말자. 정말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욕하지 말자. 우리가 이제 뭐가 있으면 문제가 터지면 범인을 찾기 시작하거든. 너 때문이야. 화살을 쏘죠. 이렇게 크게 집단이 굉장히 사회 전체가 이슈가 될 때는 더 그게 좀 심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드컵이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할 때마다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저 브라질 월드컵 얘기를 해가지고 브라질 월드컵 때 우리가 이제 못 갔잖아. 16강을 원했는데 못 갔고 결국 이제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다 얘기도 좋다고 생각해. 뭐 준비 못했다. 전술적으로 부족했다. 축구적으로 얘기하는 거 다 괜찮아. 나머지는 나중에는 정말 왜 우리가 이 논쟁과 논의를 하고 있지 싶을 정도로 별의별 이슈들이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뭐지 싶은 거야. 맞아요. 어떻게 평생을 축구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대표팀의 선수와 감독으로 살아왔는데 실패를 한 번 했는데 그 모든 커리어들을 밟아버리잖아. 밟아서 폐기 처분해서 던져버리잖아. 쓰레기를 만들어버리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던져버렸던 역사 레전드 너무 많아.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대단했던 스타들 많잖아요. 뭐 안 하려고 하는 거 있다? 그렇죠. 알죠? 예. 맞다.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봐요. 축구와 인생이 어떻게 매번 성공해? 선수로서 화려한 게 있었다고 쳐. 2002년 월드컵 때 4강도 하고 영웅이야.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축구계에 뭔가 또 승부의 세계에 들어와. 감독이 되고 뭐가 돼. 일선에서 뭔가 또 막 접점이 이뤄지는 일을 하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겠지. 그럼 안 되면 또 어떻게? 모든 걸 다 뒤져. 맞아요. 사돈의 팔촌의 무덤까지 다 파헤쳐서 너 그러니까 문제야 라고 해서 그 친구의 한 일생일대를 그냥 또 던져버려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브라질 월드컵이었잖아요. 브라질 축구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죠. 그렇죠. 독일에게 7골인가? 7대 2로 지죠. 7대 2. 그때 그럼 브라질은 어때? 자국에서 열렸어. 다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독일에게 처참하게 깨졌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감독은 정말 말도 안 돼 써야 돼. 근데 브라질에 있었잖아. 브라질 대표팀이 실패한 이유 분석 쫙 해. 끝이야. 물론 뭐 팬들도 열받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감독과 선수의 커리어를 그렇게 집어던지진 않아. 그런 게 좀 아쉽죠.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우리는 너무 이 월드컵 한 대회 때마다 스타로 떠오르는 선수가 있고 반드시 쓰레기가 돼서 씹덩껌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선수가 항상 생겨요. 이번에는 좀 그런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는 게 가장 큰 그 바람이에요. 2010년 때 아르헨티나한테 우리가 털렸어. 오범석이 메시 못 막았다고 왜 욕을 먹어야 돼? 메시를 못 막았는데 오범석이 왜 그 경기 이제 우리끼리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그 전에 그리스에서 차두리가 선발 출전했고 두 번째 아르헨티나에서 오범석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오범석은 그 다음부터 그 이후로 대표팀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따져봐야겠지만 대표팀의 오범석은 사실상 거기서 끝났어. 근데 그 경기에서 아르헨티나 상대로 차두리가 나갔다.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아 차두리 운 좋네. 약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분명히 또 그런 자극적인 또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할 텐데 최소한 여기 계시는 4,500명은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아 근데 뭐 저는 감정은 이해돼요. 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월드컵이 이게 모든 게 축구가 바로 승패가 갈려지잖아. 그러면 막 올라오지. 근데 우리는 너무 인신공격적인 게 축구적으로만 가면 되는데 다르게 사람을 자꾸 얘기를 해버리니까. 내가 이래서 방송의 잼뱅이구나라고 느꼈어 지금. 정말 충심을 담아서 우리 너무 비난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서서히 댓글에 마음에 안 드는 선수를 한 명씩 쓰고 있어. 다들. 아 그렇지. 내가 그렇지. 촉발했어. 또 그거를. 아이쿠.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잘 하겠죠 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